글로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클로즈업입니다. 네, 이투데이 김희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내용들 먼저 확인해 보시죠.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2%대 인플레 목표치를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CB가 기준금리를 기존의 0.25%로 동결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추가 부양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네, 좀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네요. 네, 조금 전 마감한 뉴욕 증시는 부업권에서 혼조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14% 올랐고요. 다우 지수는 0.2% 내렸고 나스닥 지수는 0.4%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와 코스트코 등 소매업체들의 4월 판매 증가와 유럽의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장 후반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보합권에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네, 이날도 옐런 의장의 발언이 나왔죠. 네, 제닛 옐런 미국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상승 목표치를 현행 2%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이날 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서 인플레이션 상승 목표치를 올리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 기대치인 2%는 안정적인 수준이라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인플레이션율 기대치는 미국에 있어서 큰 자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옐런 의장은 지난 2년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밑돌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점진적으로 향후 2% 목표치 부근에 접근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는 또 저금리 정책 기조에 힘입어 주택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으며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금리 기조가 경제의 많은 부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옐런 의장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옐런 의장이 시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 이후에도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와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하고 1분기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날씨 탓으로 돌리거나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식의 관대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경제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요. 감소세를 보였네요. 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고용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8일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1만 9천 건으로 집계돼서 4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시장 전문가가 예상한 32만 5천 건과 수정된 전주 발표치인 34만 5천 건을 모두 밑도는 수준입니다. 변동성이 적은 4주 이동 평균은 32만 4,750건으로 전주 대비 4,500건 늘었고요. 또한 신규 실업수당 연속 수급자 수는 4월 26일 기준으로 26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7만 6천 명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달 발표된 수치가 고용 사정이 점차 개선돼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지수가 후반 들어서 탄력이 약해진 원인이 테슬라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테슬라 우선은 실적과 함께 주가 흐름 어떻게 나왔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전기자동차주인 테슬라가 전일 실적 발표 이후 신중론이 확산되면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날 11%가량 빠졌는데요. 8일 블룸버그 통신은 투자기관들은 테슬라의 주가가 지나치게 상승을 했다면서 사업성이 다시 검증해야 한다며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UBS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30달러에서 200달러로 내렸고 JP모건은 164달러에서 163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두 증권사 모두 테슬라에 대한 투자 등급을 중립으로 책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서 테슬라의 실적이 2016년까지 월가의 전망에 부합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테슬라는 전일 장 마감 후에 지난 분기에 12센트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은 7억 1,300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긍정적인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실망감을 표시하기도 했고요. 존 톰슨 빌라스 캐피탈 CEO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제너럴 모터스의 절반에 달한다면서 테슬라의 주가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큰 회사로 거듭나야 된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유럽 증시의 경우에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는 8일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다음 달 경기 부양책을 시사하는 발언 때문인데요. 영국 지수는 0.63% 올랐고요. 독일 지수는 0.9%, 프랑스 지수는 0.13% 올랐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는 ECB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상승세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기준금리가 현행 0.25%로 동결됐다는 발표가 나온 후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드라기 ECB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6월 달에 부양책 시행을 강력하게 시사를 했고 지수는 일제히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네, 유럽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ECB의 통화정책회의에 상당히 좀 초점이 몰렸는데요. 동결했다라고 앞서서 언급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어떤 내용들 나왔나요? 네, 유럽 중앙은행이 지난해 11월 이후 유지를 하고 있는 현행 초저금리 기조를 다시 유지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ECB는 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례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로 쓰이는 조달금리를 사상 최저점인 0.25%로 동결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ECB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내린 후 6개월 동안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금금리와 한계 대출금리도 각각 0%와 0.75%로 동결을 했습니다. 지난달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이 0.7%로 집계가 돼서 전월보다 0.2%포인트 오른 것이 이번 금리 동결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동결을 하고 자산 매입 규모도 3,750억 파운드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간밤에 드라기 총재가 추가 부양 의지를 드러낸 점이 주목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ECB가 기준금리를 최저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지만 유로존의 중기 물가상승률 전망 보고서가 나오는 6월 이후에는 저인플레이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추가 부양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이날 정례 통화정책회의를 가진 뒤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ECB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저인플레이션율의 전망에 불만족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어 낮은 물가 상승률이 지나치게 장기간 유지되는 상황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드라기 총재는 오늘 6월 ECB 이코노미스트들이 중기 인플레이션율 전망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추가 조치를 내리지 않을 전망인데요. ECB는 오늘 6월 개최되는 정례 회의에서 향후 2년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신규 예상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EU는 낮은 CPI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문제에 있어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4월 유로존의 CPI 상승률은 0.7%였습니다. 이는 전월의 0.5%에 비해서 소폭 증가한 수준이지만 ECB의 중기 목표치인 2%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고요. 이에 대해서 드라기 총재는 CPI 상승률은 향후 몇 개월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오는 2015년에 돼서야 상승하기를 시작해서 2016년 말쯤에 목표치에 근접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울러 드라기 총재는 유로화의 최근 절상 기조가 CPI 상승률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중대한 우려를 낳을 요인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반드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유로존에서는 추가 부양책 나올 듯 하면서 잘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일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이어서 상품 시장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전해주시죠. 네, 상품 시장에서는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 강세로 국제유가와 금가격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0.5% 낮아진 100.26달러의 장을 마쳤고요. 금가격은 0.1% 하락한 1287.70달러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표도 호조세를 나타냈고요. 여러 유명 회사들의 발언도 시장 친화적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를 필두로 한 기술주의 약세 흐름 때문에 발목이 잡혔는데요. 전거래일에 이어서 간밤에 마감했던 미국 증시도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클로즈업이었습니다.